장중 2,92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낙폭을 크게 축소하며 2,976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부동산 투기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은행권으로 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자산 가격 조정 등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장중 2,92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낙폭을 크게 축소하며 2,97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속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국내 증시를 짓누리는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0.67% 내린 2,976.12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2% 급락하며 휘청인 코스피는 홍콩 항생지수가 반등세를 보이는 등 주요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낙폭을 줄였지만 3,000선 회복은 실패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속 외국인이 6,442억 원어치의 매물 폭탄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전개되며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KB금융이 5%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신한지주, 하나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석 달 만에 900선이 붕괴됐습니다. 기관이 818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0.93% 하락한 코스닥 지수는 896선에 마감했습니다. 달러와 강세 속 원달러 환율은 7원 10전 오른 1,140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를 나타낸 건 약 5개월 만으로 이틀 새 15원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오늘 국회에 섰습니다. 변 장관은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동산 투기 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국회에 섰습니다. 지난달 1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LH 직원 13명의 불법 투기 사실이 밝혀져 국회 국토위가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투기 의혹을 엄중히 조사하고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적극 협조해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또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사실관계 규명과 강력한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위원 질의에서는 변 장관에 대한 장관직 사퇴 압박도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장관직 사퇴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또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하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폐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부 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장은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전 은행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농협은행은 오늘부터 가계주택담보대출 우대 금리를 연 0.3%포인트 인하하고 신규 대출자와 단기 변동 금리형 우대 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대출의 우대 금리를 0.2%포인트 낮춘 바 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함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기준을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자산 가격 조정이나 신흥국 외자 유출 등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최근 금융시장은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향후 미 국채 입찰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데이비드 테퍼가 채권금리 상승을 촉발한 미국 국채 매도세가 곧 끝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테퍼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시장의 위험이 제거됐다며 금리가 곧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앞서 몇 년 동안 미 국채를 팔아왔던 일본계 자금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다시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시각 기준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83% 내린 1.54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한이 도래하는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권에서 올 상반기 도래하는 약정 미이행 계약의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은행에서 처분 약정 주담대를 받아 올 상반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건수는 9,895건, 하반기엔 6,433건에 이릅니다. 올해 기업공개시장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반 공모 청약을 개시한 지 1시간 만에 약 4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이번 IPO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선 청약 경쟁률이 25.6대 1을 기록했고 이어 한국투자증권 22.5대 1, 미래에셋대우 21.9대 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이미 약 1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시장의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흥 지구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 이른바 3기 신도시 주민들까지 지금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미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관련 소식 한번 지혜진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3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 텐데 광명시흥 지구가 지금 LH 직원이 투기한 곳인데 이 지역 말고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네, 3기 신도시 지구인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이 대표적으로 반발하는 지역들인데요. 이들의 요지는 토지보상 주체인 LH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가뜩이나 토지보상에 불만이 많던 소유주들이 LH 사건이 터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흥광명고 땅 투기 의혹 사건에 하남교산지구라도 그게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하남시청에다가 현재 우리 여기 하남교수에서 이루어지고는 그 대토보상 협의 신청 기간이나 지작물 조사를 전각 다 중지하고 전수조사를 해라. 실제로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LH, 하남시청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보상이 60%가량 이뤄진 곳인데요. 지작물 보상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3기 신도시는 국가가 주도로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공공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땅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일어났을 거라는 불신이 팽배해진 겁니다. 3기 신도시 지구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하지 않은 한 주민들의 반발은 가라앉기 힘든 모양새입니다. 현재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공급으로 지금 기조를 선회했고요. 83만 호를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3기 신도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신뢰도 떨어지면 차질 빚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주민들이 토지 보상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공급 속도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인데요. 청약을 한다 해도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입주 시기는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에 사전 청약을 받아도 예정된 입주 시점은 2028년인데 사업이 지연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토지보상 계획이 지난해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진 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주 반발이나 문화재 발견 등의 변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LH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주도로 공급 대책을 실행한다라는 큰 기조인데 이 다른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 공공이 정비 사업을 주도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된 공급책인데요. 사업 주체인 공공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투기를 한 게 3기 신도시뿐이겠느냐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 오늘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LH 땅 투기 사건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꼬리 자르기보다는 지금 발본색원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들이 확실히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정부는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정유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에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도 넘긴 브렌트유는 3분기 중에 8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의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정유업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날 세계 3대 유종 중 하나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71.3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 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입니다. 두바이유 역시 지난 5일 기준 배럴당 66.37달러로 전날보다 3달러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가 급등세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업황 회복세, 일본 지진과 미국 한파 등 자연재해는 정유업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고전을 겪어온 정유업계가 1분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1달러대를 기록한 정제 마진은 올해 2월 말 2.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증권업계는 1분기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약 60억 원, S오일은 1,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들 네 곳은 지난해 5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세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3.97% 하락한 23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 S오일은 0.11% 하락한 8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5로 사전 흥행몰이에 나선 바 있었는데요. EV6의 1회 충전 거리가 5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며 아이오닉5에 이은 국산 전기차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입니다. EV6는 현대차 그룹의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전기차에 최적화된 SUV 형태를 갖췄습니다. 기아는 전용 전기차의 글로벌 차명 체계를 EV와 숫자의 결합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기차를 뜻하는 단어 EV와 숫자로 라인업 내 역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EV6의 강점은 주행거리입니다. 앞서 기아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EV6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5보다 약 70km 이상 깁니다. 테슬라 모델 Y의 롱레인지 모델과 비교해도 주행거리는 비슷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EV6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함께 국내 전기차 시장 규모를 키울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5의 국내 판매 목표를 26,500대로 잡았지만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35,000대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작년 전기차 판매량인 12만 2,000대의 약 30%에 달합니다. 기아는 이달 말 EV6의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로 상품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집콕 수요와 맞물려 화려한 색을 입은 컬러 가전 시장이 크게 성장했죠.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집안 환경을 나의 취향에 맞춰 꾸미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일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런 고객들의 변화에 맞춰 집안 전체를 통일감 있고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비스포크 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맞춤형 비스포크 컨셉트를 생활가전 전체로 확대합니다. 비스포크 홈은 키친에만 머물렀던 비스포크 제품이 리빙 공간 및 세탁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전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해 집안 어디에서나 비스포크 가전을 경험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만 다양한 제품군에서 비스포크 홈 신제품 17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냉장고와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는 물론 무선 청소기와 에어드레서, 신발 관리기 등이 모두 맞춤형 가전으로 출시됩니다. 대표 제품인 비스포크 냉장고는 신규 색상을 도입하고 가장 인기 있는 포도어 타입의 새로운 디자인과 정수기를 탑재한 신모델로 출시됩니다. 특히 360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프리즘 컬러에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비스포크 정수기는 오는 3월 말 판매에 돌입합니다. 이와 함께 신발을 관리해주는 비스포크 슈드레서가 오는 5월, 다양한 색상 조합이 가능해진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신제품이 이달 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지난해 국내 주요 가전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색 가전으로 불렸던 주방 가전은 다양한 색상을 입은 컬러 가전이 선전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20%나 늘었습니다. 하얗기만 했던 부엌 풍경을 바꾼 컬러 가전 열풍이 거실 등 집안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앞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주총회 정보 안내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그동안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전자투표의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주주총회 안내문은 물론이고 직접 주주총회에 가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크레딧 스위스 등 해외 IB 9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3.6%입니다. 이들 투자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3.3%로 전망한 뒤 지난해 12월 말 3.4%로 올려잡았고 올해 2월까지 매달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들 IB는 아시아 10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과 인도,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는 올려잡았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은 내려잡았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월까지 전체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70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흑자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64억 8천만 달러나 많았습니다. 이는 상품 수지 흑자가 5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억 6천만 달러 증가한 덕분입니다. 여행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지난 1월에도 6억 1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24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광주는 19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다소 춥거나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1도, 광주는 2도, 부산은 5도에 머물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며 좋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동쪽과 제주 지역은 오후에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수원 16도, 대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3도로 시작하지만 낮에는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전주 18도, 대구 16도로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목요일에는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 전라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됐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